네, 먼데이에죠. 이번 시간에는 가상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찍은 영상이 날아가는 바람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스가 함께 하시길. 자, 아무튼, 네, 이번 시간에는 챗봇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할 텐데요. 챗봇에서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는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이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지원하는 언어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C#, 그리고 두 번째가 Node.js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C#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Node.js는 특별한 툴이 필요 없이 Node.js를 코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C#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윈도우즈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윈도우즈 기반의 가급적이면 윈도우즈 7 64비트 혹은 윈도우즈 10 버전이 필요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한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2017 버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7 버전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봇 프로젝트의 템플릿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봇 에뮬레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면 대부분 메신저하고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런 메신저들을 보면 텔레그램, 스카이프, 슬랙, 여러 가지 메신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메신저들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들은 전부 다 챗봇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널이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리기 때문에 개발할 때 또 다 다르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챗봇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클라우드 상에 이렇게 커넥터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 커넥터를 전부 다 채널하고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코딩을 해서 웹서버에 올릴 텐데요. 그 웹서버에다가 봇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상에 있는 이 커넥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메신저하고 연결이 되는데, 아직까지 100% 모든 메신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유명한 메신저들은 대다수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원하지 않는 메신저라도 클라우드 상에서 REST를 이용하는 다이렉트 라인 API를 통하면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포스팅 같은 걸 보면 카카오톡이랑 연동하는 방법들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들도 참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웹서버는 HTTPS가 지원돼야 되고요. 여기서는 애저상에 있는 웹앱 서비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웹앱은 기본적으로 HTTPS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챗봇 개발이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의 챗봇이라는 게 웹 개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챗봇은 웹이다. 어챗웹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 그래서 메신저에서 뭔가 메시지가 들어오면 웹서버가 그걸 받아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다 챗봇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의 플로우를 만들고 뭔가 좋은 시스템 그리고 개발할 때 좀 유리한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상에서 모든 메신저들을 연결해 두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상에서 봇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앱 봇이라고 하는데요. 웹앱이라고 하는 웹서버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봇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것까지 미리 한꺼번에 다 생성을 해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두 번째로는 봇 채널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 번째 보이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봇이 어느 정도 배포가 돼 있어요. 클라우드 상에.
혹은 뭐 HTTPS가 지원되는 어떤 웹서버에 배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 번째 옵션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zure 펑션을 이용을 해서 봇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일단 좀 빼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소개해 드릴 이 주소가 있어요. github.com koreaeva/bot이라고 하는 이 주소가 있는데요. 이 주소에는 제가 그동안 봇과 관련돼서 작업하면서 정리해둔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참조해서 하나씩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7 개발 환경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할 때는 두 가지 옵션이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웹 앱 개발이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ASP.NET 웹 개발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zure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ASP.NET 개발, 그리고 Azure 개발 이 두 가지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뭐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그리고 챗봇이 어차피 웹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으로 웹 개발하면 ASP.NET이기 때문에 ASP.NET 이렇게 두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봇 프레임워크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제가 걸어 두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봇 애플리케이션 봇 애플리케이션.zip이라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다운로드된 파일은 여러분들이 앞쪽을 푸실 필요 없이 이걸 바로 그냥 카피에다가 도큐멘트 밑에 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의 템플릿 밑에 프로젝트 템플릿 밑에 C# 밑에 여기에다가 그냥 카피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템플릿이 업데이트 되거나 하면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봇 에뮬레이터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는 안 하겠습니다. 자,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exe 파일이 하나 있죠. 요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맥 버전도 있고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노드.js를 이용을 한다. 그리고 맥이나 뭐 리눅스에서 개발을 한다 하면 거기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소스 코드도 다 보여요. 그래서 뭐 정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조할 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애저 포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애저 사이트에 들어갈 때 그냥 애저라고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빨리 들어갈 때는 이렇게 포탈 azure.com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계정을 묻네요. 계정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뭐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new 해서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에서 봇. 자, 일단은 봇이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세 가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세 가지 웹앱 봇, 펑션 봇, 그 다음에 봇 채널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봇, 웹앱 봇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봇의 이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Monday Azure Bot. 정말 이 Monday Azure Bot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일단 시간이 좀 지나서. 자, 그 다음에 리소스 그룹을 만드는데 리소스 그룹은 Monday Azure Bot 리소스 그룹 이렇게 하나를 정해봤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일단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로케이션을 어디로 해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센트럴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사실 속도는 거의 차이 없어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 사우스든 센트럴이든. 그래서 코리아 사우스로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템플릿을 노드.js로 할 거냐, C#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일단 C#에 베이직으로 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앱 서비스 플레인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새로 Monday Azure Bot 플랜 해서 하나 만들고, 위치는 역시 한국에 놔둬야 되겠죠. 코리아 사우스로 놓고 OK. 자, 새로운 걸로 하나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에 필요한 스토리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스토리지는, 자, 이 스토리지명은 대문자가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소문자로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네,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사용하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오프로 하고, 그냥 크리에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웹 앱이라는 웹 서버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보스 서비스가 하나 생겨서 이 둘 사이에 연결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미 이렇게 하면 샘플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샘플 코드를 다운받은 다음에 고쳐서 배포를 하면 바로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상태 그대로도 바로 테스트가 가능해요. 일단 그 배포가 지금 제가 선택한 웹앱 봇이 배포되는데 시간이 뭐 1분 이상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이제 배포가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서 go to resource로 가서 네, 어떻게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배포가 완료되고 나면 자, 여기 보면 test in web chat이라고 있어요. 일단 기본 배포되면서 아까 우리가 C# 템플릿 중에 베이직을 선택을 했죠. 그 베이직 안에는 에코봇이 기본 테스트 샘플로 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떴죠? 여기다가 제가 hello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you said hello라고 이미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이미 간단한 샘플이 동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빌드란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소스 코드를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 프로젝트를 열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된 상태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다운로드 짚을 선택을 하니까 뭐 creating source 짚을 뭐 만들고 있다. 다운로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있으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자, 요거를 일단 제가 폴더를 열어서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네, 압축 해제.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바로 샘플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왔죠. 샘플 프로젝트에서 예, 솔루션을 선택을 했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바로 열었습니다. 자, 열었더니 기본적인 뭐 샘플 봇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일단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 샘플 코드가 있는데요. 이 샘플 코드를 일단 간단하게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받은 대로 그냥 돌려주는 정도로 해서 네, 삭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뭐 제가 잘 쓰는 뭐 중국집 봇처럼 예, 스트링 메시지라고 하고 여기에는 스트링의 예, 포맷 하고 그 다음에 0번을 주문하셨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 0번에 들어가는 텍스트로는 여기 자, 메시지가 겹치네요. 자, 메시지 자, 일단은 reply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점 텍스트 자, 이렇게 고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바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await 네. 자, post async의 reply
자, 이 상태에서 그 에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바로 오류가 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오류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자, 여기 보면 뭔가 스토리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 오류가 발생되는 이유는 이 템플릿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설정이 웹.config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 웹.config 안에 보면 그 두 가지 설정이 있어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앱 아이디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앱 패스워드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이 있는데 추가로 하나의 설정이 더 필요합니다. 자, 스토리지와 관련되어 있는 설정이 여기에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이름을 찾기 위해서 포털에 가보시면 여기 애플리케이션 세팅스라고 하는 이 메뉴에 가보시면 아래쪽에 그 각종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웹잡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여기 웹사이트 안에서, 그러니까 포털 안에서는 설정이 있는데 저 밑에는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찾다 보니까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밸류도 있으니까 역시 값도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오류 없이 실행이 잘 될 거고요. 저 한 부분을 못 찾으면 에뮬레이터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심플 에코봇이라고 하나가 생겼고요. 다음 여기서 에뮬레이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봇 에뮬레이터 실행이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로컬호스트 3984 없네요. 자, 이거를 제가 하고 여기 API에 메시지스라고 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연결이 다 끝났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자장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주시고 자장면 이렇게 입력하면 자장면을 주문하셨습니다가 바로 동작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소스를 조금 고쳐봤으니까 이걸 다시 재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에 보시면 이 프로젝트명을 선택하고 여기 보면 퍼블리시 한글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게시라고 나올 겁니다. 퍼블리시를 선택을 하고 나면 어디에 퍼블리시를 할 거냐를 묻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워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미 우리가 배포할 웹서버가 웹앱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고 나서 보면 여기 Great Wall 말고 Monday Azure 있고 이걸 바로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빌드를 하고 바로 배포가 되는 빌드에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배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배포가 되고 있죠. 자, 일단은 배포가 끝나고 나면 일단 여기 실행되는 주소가 이렇게 Monday Azure bot Azure 웹사이트 단넷이라고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똑같이 챗봇에서 채팅을 해보면 바뀐 내용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자장면이라고 입력해 보면 이미 클라우드상에 배포가 되어서 잘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후에 뭐 다른 메신저들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대로 이 채널에서 필요한 채널들을 하나씩 더 추가로 세팅해 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챗봇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설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보스가 함께 하시길.